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 가지 도형 객체들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큐브를 생성을 해봤었죠. 자, 이 큐브 이외에도 많은 객체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객체들을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큐브 옆에 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보시면은요. 자동으로 생성이 되죠? 자, 옵션을 살펴보시면 큐브랑은 약간 다릅니다. 큐브를 일단 만들어 놓고 비교를 해볼까요? 자, 큐브는 X와 Z 사이즈가 있었고요. 세그먼트가 있었습니다. 요거 옆으로 좀 이동할게요. 자, 다음으로 콘을 생성해 보시면은요. 조금 전하고 옵션이 조금 다르죠? 자, 여기는 XYZ 사이즈고요. 요거는 일단 보시면은요. 반지름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레디어스라 그래서 반지름 값이 두 개가 들어있고요. 하이트가 있고요. 세그먼트가 두 개가 들어있네요. 자, 일단 하이트는 높이를 나타내죠. 자, 이 원뿔의 높이를 나타냅니다. 전체 높이를 자, 이 부분에서 200cm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100으로 낮춰주시게 되면 이렇게 낮은 원뿔이 돼서 뭐 약간 사칸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자, 이거는 반지름입니다. 반지름인데 맨 위쪽은 0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은 100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위쪽 반지름은 뭘 얘기를 하냐면 반지름은 원의 반지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위쪽은 지금 뾰족하게 닫혀 있어요. 뾰족하게 닫혀 있기 때문에 반지름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반지름을 제가 조금 높여볼게요. 한 5 정도로 높여볼까요? 그랬더니 살짝 늘어났어요. 눈으로 잘 안 보이신다면 제가 50으로 늘려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약간 원뿔이 아니고요. 약간 원기둥 위쪽이 좁아지는 형태로 만들어졌죠. 만약에 지금 버텀 레디어스가 이 아래쪽 반지름을 얘기하는데요. 아래쪽 반지름과 위쪽 반지름을 동일하게 맞춰준다면 이렇게 원기둥이 만들어집니다. 만들고자 하는 모양에 따라서 다르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여기를 0으로 해서 원뿔로 남겨둘게요. 자, 이 세그먼트 같은 경우에는요. 높이 세그먼트. 그래서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직선으로 올라갑니다. 직선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원뿔 형태 그대로 사용을 한다면 세그먼트가 8개까지 필요가 없어요. 자, 그에 따라서 조절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아래쪽 세그먼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아래쪽 원이 지금 둘러져 있죠. 원을 자, 여기 36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4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사각 뿔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8 하면은 팔각 뿔이 만들어졌고요. 이곳을 얼마나 많은 세그먼트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양 자체가 이 원이 얼마나 부드럽게 생성이 되느냐가 달라지겠죠. 한 뭐 24 정도로만 해도 어느 정도 원 모양이 형성이 되고요. 만약에 아주 디테일하게 작업을 필요로 하는 거라면 이 세그먼트 수를 늘려주셔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그먼트 수를 조금 줄여서 사용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원뿔은 이렇게 자, 다음으로는 실린더인데요. 우리 좀 전에 콘 만들 때 실린더 같이 만들어 봤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원뿔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옵션 칸을 수치를 조절할 수 있었고요. 이거는 4개의 수치 조절이에요. 왜냐하면 반지름이 여기는 하나가 더 들어가죠. 자, 위쪽 반지름이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요. 위쪽과 아래쪽이 무조건 반지름이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은 하나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높이값 들어가고요. 자, 이 반지름을 늘렸다 줄였다 하시면 되는데요. 뭐 필요에 따라서 이 원뿔 모양에서 자유롭게 이 아래쪽과 위쪽 넓이를 다르게 사용하실 것인지 아니면 동일하게 원기둥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골라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큐브와 콘을 생성을 하고 나면은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 아래쪽에 스피어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구 형태죠. 자, 구 형태인데 여기는 옵션이 딱 두 가지네요. 레디어스 반지름이 있고요. 세그먼트가 있어요. 자, 반지름 같은 경우에는 이 구 어느 쪽으로 나가도 똑같은 공 모양이니까 반지름 설정하실 수 있고요. 세그먼트 여기도 똑같이 내려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5 정도로 내려볼까요? 그랬더니 울퉁불퉁한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3. 더 뾰족하고 간단한 모양이 만들어졌죠? 15. 그러면 원 모양은 아니지만 살짝 뭐 축구공 비슷하게 어느 정도 공 모양이 만들어졌고요. 이거를 24개의 세그먼트를 이용을 하면 좀 매끄러운 공 형태를 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랫줄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2D 형태에서 만들어서 그 2D 형태를 3D 형태로 발전시키는 거기 때문에 2D 형태는 나중에 사용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입체 형태부터 제가 쭉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러스는요, 우리 튜브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튜브가 있습니다. 뭐 맥스나 이런 3D 프로그램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이 튜브, 우리가 생각하는 고무 튜브 형태는 트러스로 제작을 하시는 거고요. 이 튜브 같은 경우에는요, 관 만들 때, 자, 이 원기둥에 구멍이 뚫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 관 모양을 만들 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모양은요, 일단 반지름이 2개가 들어갑니다. 자, 반지름이 2개가 들어가는데 어떤 반지름이냐면 이걸 보시면은요, 이 객체 자체가 큰 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큰 원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큰 원을 감싸고 쭉 둘러싼 것이 바로 또 작은 원입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원을 이용을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링 반지름이고요. 이거는 파이프 반지름. 자, 지나가는 파이프죠. 자, 링 반지름은 지금 200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고요. 파이프 반지름은 50cm라고 설정이 됐죠. 그러면 이 고무 튜브 모양을 전체 크기를 늘려주시려면 링 반지름을 늘려주셔야 되고요. 얼마나 두꺼운 모양의 튜브를 만들어주겠느냐 하면 이거는 파이프 반지름을 늘려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링 세그먼트가 36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24 정도로만 해도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원 매끄러운 모양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24 정도로 제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20 정도로 해도 무난합니다. 그런데 객체를 생성을 할 때요. 눈앞에 가까이 있어서 자세히 보이는 객체와 저 뒤쪽에 있어서 자세히 보이지 않는 객체를 똑같이 제작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 뒤쪽에 있는 것은요. 사실 이 세그먼트 자체를 이렇게 늘려줄 필요 없고요. 그냥 대충 모양 형태만 가질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가까이 보여서 이 오브젝트를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면 한 20에서 30 사이 정도 넣어주시면 좋죠. 이거는 제가 가느다란 것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10cm. 그러면 이렇게 가느다란 모양으로 해서 훌라후프 모양처럼 이런 모양도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 좀 줄여줄게요. 100. 이렇게 하면 실제로 뭐 링, 반지 모양이나 이런 것들 만들어져 있는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캡슐 만들어 볼게요. 캡슐은요, 우리 약 같은 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캡슐 약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 캡슐 약 모양으로도요, 여러 가지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는요, 반지름이 들어갑니다. 높이 값이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세그먼트네요. 한번 살펴볼게요. 반지름이 들어가는 이유는요, 이 캡슐 위쪽과 아래쪽을 반구 형태가 덮고 있어요. 그죠? 자, 이 위쪽에 반구 형태가 덮고 있고 아래쪽을 반구 형태가 덮고 있는데 가운데 원기둥을 감싸고 있는 모양이죠. 자, 그러면 위쪽의 레디어스를 조금 위쪽 레디어스가 아니죠. 위아래 레디어스가 똑같으니까 반지름 값을요 조금 줄여볼게요. 한 30 정도로 줄여볼까요? 그랬더니 가느다랗게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반구죠. 반구인데 반지름을 30으로 설정을 하거나 300으로 설정을 하거나 그러면 이 중심에서부터 300까지 멀리 해서 반구 형태가 만들어지려면 당연히 뚱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좀 감안을 해서요. 높이를 60으로 해볼게요. 자, 높이를 60으로 했더니 뭐가 됐어요? 스피어가 됐어요. 공 형태가 만들어진 거죠. 자, 왜일까요? 반지름은요. 이 반구 형태의 한쪽, 이 한쪽의 반지름이죠. 그러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까지 30cm인 겁니다. 반구가. 그러면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또 아래쪽까지 높이가 30cm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캡슐 높이를 60cm로 한다면 30cm, 30cm 더해서 기둥의 높이가 없어지는 거죠. 기둥의 그 여유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스피어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기둥 형태를 조금 남겨두고 싶다 그러시면 반구의 이 반지름 2배보다 훨씬 높은 높이를 설정을 하셔야죠. 살짝만 높여볼까요? 80 정도 설정을 하면요. 이렇게 살짝 늘어난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조금 길게 설정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뭐 120 이렇게 하면 조금 높은 캡슐 형태가 만들어졌죠. 자, 높이 하이트의 세그먼트예요. 자, 캡의 세그먼트고요. 로테이션의 세그먼트입니다.
캡의 세그먼트라는 건요, 이 위아래 덮고 있는 반구, 이 캡의 세그먼트를 얘기를 하고요. 로테이션 세그먼트는요, 이 원기둥 자체가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 있죠. 이 돌아가고 있는 세그먼트입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줄여볼게요. 36으로 되어 있거든요. 36으로 되어 있는 걸요. 역시 요것도 한 5 정도 줄여볼까요? 눈에 안 보이네요. 방향이 3으로 줄여볼게요. 자, 삼각형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모가 나면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거는 캡 세그먼트는요, 아래쪽에서 위에 끝까지 올라갈 때 가로 세그먼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이트 세그먼트와 캡 세그먼트는요, 둘 다 가로로 이렇게 쭉 잘리는 세그먼트를 나타내 주는 거죠. 다음으로는 오일 탱크가 있습니다. 오일 탱크하고 캡슐하고 약간 비슷해 보이지만 살짝 달라요. 자, 레디어스 있고요. 반지름 값이죠. 높이 값 있고요. 높이 세그먼트 있고요. 캡의 높이가 있습니다. 캡이 높이가 있고 캡의 세그먼트가 있고요. 자, 그러면 세그먼트가 3개가 있고요. 높이 값 2개가 있고 반지름이 하나 있네요. 자, 반지름을 먼저 조절해 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지름 바꿔주시면은요. 일단 제가 50으로 바꿔볼까요? 가늘어집니다. 자, 전체 반지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 반지름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반지름은요. 만약에 좀 전에 캡슐에서 반지름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요. 중심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모양 이상한가요? 자,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동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구니까요. 자, 9를 반으로 딱 잘랐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반지름과 위쪽으로 올라가는 반지름이 똑같아야죠. 그런데 오일 탱크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중심에서 시작해서 요것만 반지름이에요. 자, 이 부분만 반지름이고요. 이 부분은 반지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요. 바로 캡 높이 어디 갔죠? 자, 지금은 캡슐이 선택이 되어서요. 자, 오일 탱크 보시면은요. 여기에 캡 하이트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 부분은 바로 캡 하이트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캡 하이트를요, 높여볼게요. 지금은 25cm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50cm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뭘로 됐어요? 캡슐로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반지름을 왼쪽, 오른쪽 반지름을 똑같이 만들고요. 높이도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일 탱크와 똑같아진 거죠. 만약에 캡슐과 똑같아진 거죠. 오일 탱크를 이렇게 캡슐처럼 사용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높이를 자유롭게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이 캡 하이트를 낮춰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모양을 변화시킬 수가 있죠. 대신 또 캡 높이를 이렇게 없애주시면은요, 원기둥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도 두고요. 이번에는 튜브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자, 튜브 그렸습니다. 튜브를 그리시면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원기둥 안쪽에 구멍이 뚫린 형태죠. 자, 반지름 값이 2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바깥쪽과 안쪽 반지름으로 구별을 해요. 바깥쪽 반지름은 뭐죠? 요게 바깥쪽 반지름이죠. 안쪽 반지름은요, 이 중앙에서 시작해서 안쪽 구멍 난 곳의 반지름. 일단 구멍을 크게 키워주고 싶어요. 구멍을 늘려주면 되는데 전체 크기 먼저 고려를 하셔야죠. 전체 크기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전체 크기를 조금 줄여주고 싶어요. 그럼 100 정도로 줄여주고요. 안쪽 구멍은 조금 더 넓히고 싶어요. 안쪽 구멍 넓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고요. 이것도 역시 로테이션 세그먼트가 36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네요. 24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하이트 높이 값. 이거는 조금 길게 설정을 할 것인지 200 정도 하면은요. 이렇게 길다란 파이프관이 만들어지고요. 자, 다음으로는 피라미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피라미드는요. 사이즈가 있어요. 200, 200, 2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한번 높여 볼게요. 자, 한쪽씩 길이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건 높이네요. 이거는 앞뒤로. 이렇게만 설정해 주시면 사실 피라미드는 모양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옵션은 딱히 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플라토닉 모양 만들어 주시는데요. 이거는 반지름만 정해 주시는 거예요. 크게 만들지 작게 만들지. 자, 그 다음에 이 모양에서 변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세그먼트 수를 정해 주실 수도 있고요. 자, 이거는요. 지금 같은 모양에서 크기만 조절을 하는 거죠. 타입에 따라서 모양이 다른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타입이 많죠. 자, 이 타입을 골라서 클릭해 주시고 내가 지금 필요한 모양을 선택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축구공 모양 만들어졌네요. 자, 입체 도형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자, 입체 도형은 공통점이요. 일단 높이 값과 세그먼트 값과 반지름 값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이 도형 생성에서 활용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전 이번 시간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